네, 11월 7일 오전 3시 새벽에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. 지난 24시간은 뭐 새벽이건 낮이건 뭐 영상만 찍은 것 같아요. 어쨌든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이 됐죠. 이 얘기와 주식시장 얘기 그리고 사실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오늘도 종목 얘기가 많이 나올 거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개표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이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. 트럼프 시기에 인플레이션은 7.8%였는데 임금은 15.4%가 올랐었고 바이든 시대 때 인플레이션은 19.9%가 올랐는데 임금은 20.5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. 바이든 시대 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 봤고요. 자, 주식시장 얘기를 하면 나스닥 주가 지수가 2.64%가 올랐어요.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 거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나스닥만 미친 게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, S&P 500, 러셀 2000까지 모든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러셀 2000 지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겠죠.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러셀 2000 지수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후반부에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트럼프를 가장 홍보를 해줬던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 현재 14%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. 자, 비트코인도 트럼프가 친 비트코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7%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울고 있는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에요.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ETF가 10%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, 현재.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이 실제로 앞으로 그들의 비즈니스가 어찌됐든 일단 오늘은 주가가 엄청 힘든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나홀로 하락하는 주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메타입니다. 왜냐면 트럼프랑 마크 저커버그랑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. 둘이 사이가 앙숙입니다. 왜 앙숙이냐? 트럼프는 항상 페이스북이 보수적인 의견을 검열한다고 비판을 했었고 2021년에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이때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이 아예 정지가 됐었어요. 그 당시에 트럼프가 페이스북은 언론의 자유를 너무 침해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신간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4년 전에 내 패배를 모의했고 만약에 또 자꾸 나한테 태클 걸면 저커버그는 평생 감옥에 살게 할 것이다. 이렇게 책을 써도 되나?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. 트럼프가 8월에. 근데 이제 알다시피 트럼프가 총을 맞았었잖아요. 그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을 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이때부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나? 어쨌든 저커버그는 트럼프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차례 통화를 했었다라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총격 사건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진짜 걱정돼서 전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커버그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닐까? 전화를 한 걸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. 트럼프랑 저커버그가 사이가 안 좋아서 메타는 가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. 트럼프는 감세를 추가하고 있고 또 지금 추세를 봐서는 소위 말해서 레드 웨이브라고 하죠.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화당이 되고 상원도 공화당이 되고 하원도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공화당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감세도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는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채권을 더 찍어내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겠죠. 그래서 그런 걱정이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에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.46%까지 상승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그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각각의 그
각각의 빅테크 회사들이 어느 당에 기부를 많이 했냐라고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,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 회사들이 다 민주당에 기부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. 물론 제 생각에 미국의 민주당이 조금 더 그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뭐 쪼개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민주당에 좀 더 기부를 많이 했나 싶은 것도 있긴 한데, 여기서 이 그림에서 가장 재밌는 회사 하나가 보이죠? 바로 테슬라. 테슬라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 공화당에 몰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화당에 몰빵한 테슬라, 뭐 이따가도 뒤에 얘기할 건데, 딱 이걸 보자마자 제가 보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애플, 엔비디아 좀 빡세겠다,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어요.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단 한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, 바로 그것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. 일단 제프 베이조스가 축하 글을 썼어요. 정말 오랜만에, 그 X에 정말 글을 잘 안 쓰는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 축하 글을 썼는데,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참고로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은 거의 관행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기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글을 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인 제프 베조스가 해리스 지지를 하지 말라라고 위에서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전통과는 다르게 그 누구도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.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. 그러면 제프 베조스는 개꿀이지 않나, 정말 천만 다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트럼프 입장에서 다른 애들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, 핍박했던 다른 애들은 빠따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베조스 형은 나가, 뒤지기 싫으면 뭐 이러지 않을까,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어떤 회사들이 트럼프에게 기부를 했고 어떤 회사들이 해리스에 기부를 했는지가 나오는데, 이런 회사들이 좋을까요? 좋을 수 있지 않나, 이런 회사들. 물론 내수매도 추천 아닙니다. 그냥 이제 요렇다라는 겁니다. 이런 회사들, 아메리칸 에어라인, 뭐 월마트, 보잉, 뭐 이런 회사들. 그리고 뭐니 해도 사실 지난 영상도 주인공이었지만 오늘도 머스크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진짜 저는 머스크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, 일단 머스크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바로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비용 절감과 관련된 장관직을 맡길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머스크도 이제 이거를 화답을 했죠. 그래서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자기가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, 사실 저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X에 들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직원들을 잘랐거든요.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도 많이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머스크가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경우에 내각급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CEO 업무에서는 물러날 필요는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,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긴장감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어쨌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뭔가 완벽한 뒤집기 한판인 게,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나 X나 이 모든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여러 가지 규제와 조사와 소송에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정부의 부처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수많은 정부의 부처들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, 트럼프와 함께한다? 이 모든 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영상의 연장선이긴 하지만, 제가 보니까 이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텔레그램에서 잘 정리를 해서 머스크의 시대가 오는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, 머스크 자체가 이제 정부의 직책도 맡겠지만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머스크가 벌이는 수많은 사업들이 전부 다 정부에 걸려 있고, 결국에는 규제가 친머스크적으로 규제를 열어준다면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을 다 독점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,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뭐 자율주행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,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정부의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친 테슬라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지겠죠. 그리고
각종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, 그리고 또 뉴럴링크는 뇌를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부랑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될 거냐의 이슈가 있는데, 이런 것들도 다 친머스크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다 독점까지도 갈 수 있는, 물론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유리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,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이버캡이 출시가 될 거라고 했는데, 사실 사이버캡은 현재 법적으로는 출시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현재 규정상 제조업체는 스티어링 휠, 운전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어야 자동차를 2,000대 이상 도로에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운전대가 없는 차잖아. 이 사이버캡은 운전대가 없잖아요. 근데 이게 문제인데, 이런 것들조차도 트럼프와 새로운 정부가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인공지능 패권에서도 인공지능을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되게 많은 불공평,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, 사실은 중국이 그런 거를 다 압살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만약에 미국도 좀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에서 더 유연해진다면 미국이 또 인공지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고, 저도 참 뭐랄까,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거 미국만 계속 잘 나가는 시대가 진짜 계속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저는 또 주식 뉴스, 테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